안녕하세요, 홍지원의 V피지크. 자,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고중량 운동 반드시 필요할까? 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문의를 이제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을 좀 다뤄볼까 해요. 뭐 저중량, 고방복, 고중량, 저방복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중량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요, 사실은 너무나 간단할 수밖에 없어요. 중량이 높아지게 되면은 50kg를 드는 거랑 100kg를 드는 거랑 100kg를 들었을 때가 근력의 사용, 근육의 사용도 훨씬 더 클 테고요. 그리고 그만큼의 칼로리 소모도 높아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점진적 과부하의 법칙에 따라서 중량의 증량은 당연한 얘기지만 가장 효율적인 근육량의 증가를 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좀 다뤄보고 싶은 얘기는요, 앞에 제가 고중량 운동 반드시 필요할까?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단어를 조금 돌려서 말을 바꿔보고 싶어요. 고강도 트레이닝이란 말이 더 적합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고강도 트레이닝이 과연 필요할까? 왜냐? 고강도, 이 강도 안에는 강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서는 중량을 높이는 방법이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방법이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게 중량을 높이는 거라면서 왜 그거 말고 딴 거 추천해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중량의 증가는요, 사실 저희 홍지원의 V피지크를 보고 있는 유저님들 중에서도 이미 중상급자분들은 뭐 벤치프레스를 100kg, 120kg 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푸시업조차도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푸시업조차도 힘드신 분이 빈봉으로 벤치프레스를 하고 거기다 10kg만 얹어도 사실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10kg를 더 얻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해요. 그 중량이 생각만큼 쉽게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지 기준을 중량으로 잡는다고 하면 과거에 엘리트 체육을 경험하셨던 분들, 그리고 역도 선수 출신이었다, 내가 유도 선수 출신이었다, 어렸을 때 벤치프레스를 많이 했다, 원래 난 좀 근력이 좀 센 편이고 힘으로선 자신이 있다, 이런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저희 V피지크 유저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벤치프레스에다 10kg 껴도 힘든데 여기다가 5kg만 더 껴도 팔이 부들부들거리고 10개 하던 게 5개밖에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100kg를 드냐 라고 현실감이 적게 느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단지 중량의 증량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고강도 운동이 필요하다, 고중량 운동 물론 좋다, 필요합니다. 다만 고중량 운동을 적용할 수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고강도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주제를 약간 좀 더 제가 중간에 좀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고강도 운동을 하려면 이제부터 설명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량의 증량 없이 운동의 강도를 높이는 트레이닝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드리는 운동 방법은요, 중량의 증량보다는 선피로 트레이닝 내지는 컴파운드 트레이닝 같은 운동의 조합을 이용해서 낮은 중량, 선피로 운동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선피로 트레이닝을 예로 들자고 하면은 시작하자마자 레터럴 레이즈를 고리 운동을 뭐 한 10세트 정도를 이어서 짧은 쉬는 시간으로 이어서 가게 되면은 어깨가 이미 근육이 많이 지쳐 있어요. 그 다음에 복합 관절 운동, 이제 3두의 개입도 들어갈 수 있는 숄더 프레스를 들어갔을 때는 이미 레터럴 레이즈로 어깨 근육이 더 지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숄더 프레스를 할 때 역시 어깨의 사용량이 더 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원래 들던 숄더 프레스 중량보다는 앞에 레터럴 레이즈를 했기 때문에 중량은 적게 들리겠죠. 그렇지만 그 적은 중량이 이미 어깨의 피로도를 유발한 상태에서 드는 중량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낮은 중량을 들지만 그 낮은 중량이 과거에 못 다뤄봤던 아주 높은 중량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피로 트레이닝을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추천해드리는 편이에요. 실제로 저 역시도 제가 근력 자체가 상당히 좋은 편이 아니에요. 지금도 벤치프레스 100kg가 항상 저한테는 먼산같이 느껴졌던 중량이고, 지금도 다루긴 다루는데 그렇게 막 12개, 15개 다루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운동을 지지고 볶는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저는 한 주 첫째 주차에는 피라미드 운동 중량을 점진적으로 올리고, 둘째 주차에는 역피라미드 운동 고중량을 다뤄서 중량을 떨어뜨리면서 트레이닝을 진행하고요. 셋째 주차에는 선피로 트레이닝을 꼭 넣어요. 그래서 고립 운동을 먼저 한 후에 복합관절 운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터럴 레이즈와 숄더 프레스. 또 다른 방법은 케이블 크로스오버를 한 후에 들어가는 벤치 프레스, 내지는 케이블 풀오버를 한 후에 들어가는 바벨 로우나 내지는 풀업 같은 이런 형태의 선피로 운동을 셋째 주차에 넣고요. 그리고 넷째 주차에 들어가는 게 컴파운드 세트. 이제 고립 운동 그리고 복합관절 운동을 두 개를 연달아서 진행하는 겁니다. 벤치 프레스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덤벨 플라이나 케이블 크로스오버를 한다든가, 숄더 프레스를 먼저 하고 나서 레터럴 레이즈를 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의 복합관절 운동과 고립 운동을 동시에 바로바로 이어서 배치함으로써 중량의 증량보다는 좀 더 운동의 합으로 인해서 강도를 높이는 방법들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피라미드 운동 때나 역피라미드 때는 물론 저 역시도 고중량 운동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요, 나머지 두 주에서는 선피로 트레이닝이라든가 컴파운드 세트처럼 중량보다는 근육의 자극과 실질적인 근육의 피로도를 높이는 트레이닝을 같이 연결해 줌으로써 운동의 다양화를 깨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 계신 유저님들이 지금 당장 벤치프레스 중량을 좀만 높이면은 반복 횟수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내 피라미드를 올렸더니 첫째 세트, 둘째 세트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는 너무 반복 횟수가 나오지도 않고 너무 반복 횟수가 훅 떨어진다라든가, 중량을 올리려고 역피라미드로 운동을 시작했더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거운 중량부터 시작했더니 아예 무거운 중량이 내 생각 머릿속에선 5개를 할 수 있는 중량인데 실제로 해보면 순발력이 약하기 때문에 한두 개밖에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피라미드 운동법, 역피라미드도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저처럼 선피로 트레이닝이라든가 컴파운드 트레이닝을 군데군데 이제 조합을 해줌으로써 중량의 증량만으로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운동의 좀 다양성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고강도 트레이닝을 할 수 있게끔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 이건 또 제가 또 좋아하는 방법인데요. 자, 고중량 운동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고중량 운동 시에는 반드시 전제가, 고중량 운동은 운동이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무산소성 운동을 접근을 하고 반복 횟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짧게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벤치프레스 6개를 하는데 뭐 7초에서 10초 사이가 걸린다고 하면 100m 달리기를 하는 원리랑 같은데,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7초에서 10초가 들어간다고 하면 실제로 다음번에 다시 고중량 운동을 하기 위해서 휴식 시간은 정말 길게 가는, 고중량을 다룰 수 있는 분들은 3분 가까이도 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쨌든 중량을 그렇게 높게 다룰 수 없는 분들이 굳이 고중량 운동을 한다고 길게 쉬어봤자 근육에는 자극이 별로 안 오게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과감하게 우선 당장 고중량 운동을 접근 못한다면은 고중량 운동보다는 쉬는 시간을 줄여가지고 반복 횟수가 줄어들게 만드는 운동을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중량은 일정 중량으로 가져가지만 쉬는 시간을 1분 10초, 첫 세트 1분 10초 쉬고, 두 번째 세트와 세 번째 세트 사이는 1분만 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는 50초만 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40초만 쉬고, 그 다음에 30초,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쉬는 시간을 줄여가지고 같은 10kg가 점차적으로 내 근육에 느껴지는 피로도가 누적된 상태에서 운동을 했을 경우에 더 이상 10kg가 아닌 20kg처럼 느껴질 수 있게끔 쉬는 시간을 조절해서 운동 강도를 높이는 방법도 있으니, 앞에 말씀드린 선피로 트레이닝 그리고 컴파운드 세트를 운영한 이제 운동 방법,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꼭 고중량이라기보다는 쉬는 시간을 조절해서 자연스럽게 반복 횟수가 떨어지게 만드는 운동법 역시도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꼭 너무 단순하게 고중량만이 내 운동을, 내 근육량을 늘릴 수 있는 온리 지름길이다라는 생각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중량 많이 다루면 좋죠. 저도 중량을 더 많이 다루고 싶어요. 저도 중량 욕심이 있습니다. 뭐 120kg, 140kg, 160kg 벤치프레스 하고 싶은데,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계 중량이 있고요. 그래서 뭐 역도도 세계 기록 이상으로는 잘 깨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 세계 기록에 근접한 사람들끼리는 거의 비슷한
기록이 나오거든요. 약간 뭐 0.5kg 더 들고 뭐 1kg 더 들고 5kg 더 들고 이 차이지. 그렇기 때문에 한계 중량은 누구나 존재하고 누구한테나 존재하고 또 일반인들 경우에 그 한계 중량 자체가 낮기 때문에 단지 중량을 높이는 거는 어느 순간 내가 한계 중량을 만나버리면 그 이상은 더 중량을 다루기가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는 뭐 이제 중량을 더 높일 수 없으니까 나 내 몸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끝내실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젠 중량이 아닌 다른 방법, 물론 중량도 이용하지만 또 다른 방법들을 많이 이용해서 몸을 더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될 텐데 뭐 식단 조절, 운동의 계획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운동 강도와 빈도, 운동의 타입과 시간을 이용해서 조절하는 방법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리는 운동 안에서는 다양한 운동의 묘를 살린 방법들, 뭐 고강도 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소개시켜드린 선피로 트레이닝이나 컴파운드 세트 말고도 뭐 슈퍼 세트라든가 뭐 레스트 앤 파스, 휴식 앤 정지 트레이닝 이런 방법들도 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근력이 있고 고강도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적합한 운동이기 때문에 이건 빼고요. 아까 말씀드린 선피로 트레이닝이나 컴파운드 세트 그리고 휴식 시간을 짧게 운용하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오늘 하루의 운동 안에서 필요할 때는 선피로를 놓고 그 다음에는 운동을 지속하다가 마지막 운동 한 가지는 그럼 이 운동은 마무리 운동은 타이트하게 쉬는 시간을 점차 줄여가면서 6세트를 50초부터 시작해가지고 5초씩 줄여서 25초까지 마무리를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운동을 계속 루틴화 오늘 하루의 운동도 루틴화, 일주일의 운동도 루틴화 시키고 계획을 만들자는 얘기죠. 한 달치, 3개월치, 길게는 1년치 이렇게 계속 계획을 하다 보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고중량 운동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주제에 이제 전제 주제에 따르면은 필요는 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로 인해서 고강도 트레이닝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말씀드린 고강도 트레이닝이라는 카테고리에 죄송합니다. 고강도 트레이닝이라는 목적에 가깝게끔 운동을 운동을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결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중량의 증가가 효과적인 건 사실이나 초중급자들에게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근신경 발달과 근력, 순발력에 맞는 고강도 운동법을 찾아보자. 제가 앞서 소개시켜드린 저만의 고강도 트레이닝을 만드는 방법들, 선피로도 얘기했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뭐 이론적으로도 있는 얘기고 과거부터 저희 뭐 선배님들부터 이제 이어져 오는 좋은 운동 방법이긴 하지만 또 이제 보시는 유저분들이 본인한테 맞고 본인이 선호하는 꼭 중량의 증가가 아니더라도 나만의 내 운동을 되게 강도 높게 만드는 운동 프로그램들을, 운동 방법들을 점차적으로 찾아가면서 늘리시면요 한계 중량을 맞이하신 저희 VPGK 유저님들도 좀 더 근육량을 득근하시고 더 멋진 몸을 만드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고중량 운동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나눠봤고요. 자, 홍지원의 VPGK 제가 사실은 지금 저번 주에 컨텐츠가 한두 개가 더 나갔어야 되는데 제가 머슬매니아라고 하는 제가 이제 주로 나갔던 대회, 국내 대회가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날 그 건국대학교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심사도 보고 그렇게 하느라고 저희 감독님이랑 촬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컨텐츠가 늦게 나가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더 실속 있고 저의 노하우를 좀 더 많이 풀 수 있는 좋은 컨텐츠가 많이 담긴 홍지원의 VPGK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홍지원의 VPGK 홍지원 트레이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